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고 좀 읽기에 아주 친숙하고 좀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긴 거 그거 읽으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죠. 근데 오늘 기사는 대체적으로 좀 약간 쉽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 무기 수출 강국이 된 세계 최대 무기 수출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월 12일자 기사인데요. 요즘 막 무기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나? 그걸 좀 살펴보고요. 또 우리나라라는 게 한국이라는 게 사우스 코리아가 등치는 뭐 요만한데 왜 이렇게 수출 강국이 됐지? 군비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지? 왜 그렇지? 에 대한 내용과요. 그런데 무기 수출이 막 이렇게 활발해지면 도대체 어떤 점이 좋은가? 이 내용과 그러면 아무런 리스크는 없나? 이제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그 한국이 그죠? World's biggest arms exporter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레가시 그러면 옛날부터 쫙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defense spending 어떤 방위 국방비 지출과 그동안 쭉 support from America 미국에 계속 우방의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쭉 쌓여왔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웨펀 인더스트리가 완전히 부스팅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2017년에 이렇게 5년의 임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서약을 하고선 시작을 했냐면요. country's chief peacemaker. 내가 그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ending the decades long state of war.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그 전쟁 상태를 끝내는 그런 peacemaker. 한국 그 나라의 국가수장 평화 중재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please 선언을 하고 5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갔잖아요. having failed to achieve that objective. 근데 그 목적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종전을 못했잖아요. 그죠? 종전을 하면 좋은데 종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이제 성취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럴 것 같다. looks likely to end his tenure. 그의 임기를 이렇게 끝낼 것 같다라는 거예요. with a reputation as his country's chief arms dealer. country's chief peacemaker. 종전을 하면서 이거는 되지 못했지만 아마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임기는 마실 것 같다. 그 나라의 chief arms dealer. 아주 국가 수장 무기 거래상으로서의 평판을 갖고 임기를 마실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last month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디를 갔었냐면요 미들이스트 중동을 돌았어요. 그래서 여기 3.5 billion dollars contract to sell a homegrown missile system to the United Arab Emirates. 여기 아랍에미리트의 우리나라 homegrown missile system, 우리나라 자국산 미사일 시스템을 35억 달러로 이렇게 팔겠다는 그런 컨트랙트 계약을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또 biggest deal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의 그 디펜스 인더스트리 방위 역사상 가장 biggest deal인 거예요. 아이고 장사도 잘하셔. 그죠? 그리고 또 1.7 billion agreement to sell an artillery system to Egypt. 이집트에다가는 그 포병 시스템을 17억 달러에 판매한다는 그런 그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after a decade of negotiation 한 10년 정도 계속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어 왔던 거였나 봐요. 10년 동안 쭉 끌어왔던 그 협상거리인 것이 이제 17억 달러의 그 판매한다는 그런 협약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뭐 알트로리 시스템 그런데 아마 우리가 말하는 그 자주포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주포. 그래서 자주포가 자주포입니다. 이거 스스로 간다는 주인 것 같은데 그래서 self-propelled artillery. artillery 그러면은 대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7억 달러에 판매한다는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호주에는요 똑같은 건을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100 million, 그 7억 달러 가치의 판매를 한다라는 거래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막 완전히 막 휘몰아치듯이 flurry of deal making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막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휘몰아치듯이 거래가 성사되고 이 deal making은 우리나라의 그 world's big arms exporters 세계의 그 주요 무기 수출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라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ambition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무기를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기를 개발할 일이 없으면 그도 더 부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domestic spending on arms development by finding foreign customers. 이렇게 돈이 이제 많이 드니까 무기 개발에 돈이 국내 지출이 이제 많이 드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외국에 팔므로써 캐피탈라이즈, 자본화하려는 그런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inding foreign customers 계속 외국 그 고객을 막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야지 이제 자본화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이 이제 배당금을 줬습니다. 디비덴드. 이득을 줬습니다. 정부에. 그런 전략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제 2005년 이래로 그 사우스 코리아 arm export 무기 수출은요. 2005년 이래로 6fold 6배가 늘었대요. 6배. 그리고 2021년에 드디어 import 그 수출이 능가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계속 수입을 했는데 이제 2021년에 처음으로 수출이 많아졌대요. 그죠? 우리가 정말 참 대단한 일인데, 그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디펜스 인더스트리, 방위 산업을요, 그냥 방위 산업을만 생각한 게 아니라 big source of future growth, 어떤 미래 성장의 큰 원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나 분쟁은 있으니까 미래 성장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라고 이제 정부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커졌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장비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됐지?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enduring confrontation with its northern neighbor, 우리 북쪽의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과 그 대치 상태를 enduring 계속해서 아주 지속적인 대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에 대해서 이제 guard, 경계 태세를 아주 한층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middle size 체급은 미들 사이즈 중간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biggest spender on troops and armaments 그죠? 그런 오랫동안 병력과 장비에 많은 지출을 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그 military spending의 국방비 지출이 10위였대요. 세계 10위. 라고 어디서 말했냐 하면은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데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볼까요? 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연구단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것은 여기 150여 년간 계속된 뭐 이래가지고 쭉 해서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에 설립된 연구기관인데요.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연구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 분쟁, 지역 안보, 대량 살상 무기, 핵 확산 방지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도에 국방비 지출이 세계 10위였다. 진짜 돈 많이 썼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를 썼냐 하면은요. 작년, the last year, that year, 그 당시에 2020년도에 GDP에 우리나라 GDP의 2.8%래요. 근데 영국 GDP의 2.2%를 국방비에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보다 더 많이 쓰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요. 되게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크고 막 이런데 거긴 GDP의 2.9%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인도에 맞먹는 그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니 이제 팔기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특히 더 discord between America and China, 미중 갈등이 아주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중 갈등. 옛날 같으면 어디 한 줄에 섰을 텐데 지금은 복잡한 세계 정세로 인하여 우리가 한 줄에 섰다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uncertainties about America's commitment to its global alliance. 그 미국이 옛날에는 미국이 큰 형님처럼 딱 있어가지고 쫙 이렇게 동맹들을 다 이렇게 보호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세계적 동맹에 대한 헌신을 어느 정도 할까라는 것에 대한 uncertainty,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진 거죠. self-sufficiency, 어떤 그 안보에 있어서 자급자족이 되게 중요성, 그것이 되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니까 우리를 믿어야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보가 되게 스스로의 그 안보가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under Mr. 문, 자, 문 대통령 하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acquiring and developing new weapon system in an effort to modernize and arm the forces. 어떤 이것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기에다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acquiring하고 developing, new weapon system. 새로운 무기 체제를 받아들이고 개발하고 이러는 거에 돈을 아주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 문 대통령 하에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 대신 그러면 이쪽에다 돈을 썼으니까 어딘가는 또 줄여야 되는데 그 대신 또 어디에 돈을 줄였냐 하면 while reducing the proportion of the defense budget spent on salaries and maintenance, 어떤 급료와 maintenance,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그런 방위비는 좀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 예산 비중을 줄여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in December, 이제 12월에 Mr. Moon 대통령이 말하듯이 South Korea should be proud of its military prowess and growing defensive support. 이렇게 군사적 기량과 증가한 그 방위 수출에 대해서 프라우드 해도 된다.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homegrown military technology가 improved 됐어요. 아주 그냥 국산 그 군사 기술이 향상됐기 때문에 일단 기술이 향상되니까 당연히 plausible and more lucrative. 무기를 파는 것은 또 다 타당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lucrative. 돈을 막 끌어들이는 겁니다. lucrative. 라고 이제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성호라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술력이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 하면요. 이게 지금 현재 similar quality to those produced by America.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그 무기와 퀄리티 면에서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또 싸대는 거죠. 싸대는 거예요. remain cheaper. 더 싸니까 당연히 attracting customers in emerging market. 신흥 국가에서 있는 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질은 그 무기의 질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고 가격은 싸고 이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more than half of exporters are sold to other Asian countries. 그래서 수출의 한 반 이상이 다른 아시아 국가로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나 필리핀이나 타일랜드, 태국에 이제 많이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 방위산업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었냐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long catered only to their own armed forces. 우리나라 자체의 그 자국의 군대만을 충족시켜 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러면 돈이 계속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딴 데 막 수출이 되니까 larger quantities,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하면 당연히 lower production cost, 개발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더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한테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정부한테도 좋은데 어떤 면에서 정부한테도 좋냐 하면은 이게 서로 bilateral security agree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서로 이제 무기를 팔고 사고 이렇게 서로 간에 security agreement, 어떤 안보 협약? 안보 협정을 맺고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 어떤 기술 협력을 동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으로써 되게 이게 foreign policy, 어떤 외교 정책의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를 거래하고 이러는 것이 외교 정책으로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the deal with Egypt came with the promise of mutual military cooperation in the future. 요번에 이집트와의 이런 거래가 그냥 거래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상호 군사 협력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교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없느냐? 리스크.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그죠? 리스크.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무기를 판다는 거. 뭐 꽃을 파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판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돈 벌어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미얀마 같은 경우, 우리 미얀마 그죠? 많은 그 쿠데타 군사들이 옛날 우리나라처럼 군인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을 막 학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국민들과 그 쿠데타 그 혁명 쿠데타 뭐죠? 그 사람들과 군인들과 대치를 했을 때 미얀마에 이제 원래는 이제 무기를 팔기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막 이제 대중적인 퍼블릭 아웃크라이가 있었던 거예요. 막 반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미얀마에다 파냐? 미얀마 사람들 우리가 죽이는 거네. 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런 계약이 suspended. 취소가 됐다라고,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팔기는 게 좋긴 좋은데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좀 대두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집트, 타일랜드 이런 같은 경우, 이집트나 타일랜드나 이런 UAE 이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리버럴 디모크라시,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등불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닌 곳에 이렇게 팔아도 되나? 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미얀마 말고는, 미얀마 with the exception of 미얀마 사태 말고는 이런 퍼블릭 크리티시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계속 없을라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더 심플러 워리, 아주 더 간단한 어떤 그 걱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 파이터 젯, 전투기 비용의 5분의 1이 원래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거, 인도네시아에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under partnership agreement, 이런 그 제휴 협약에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그 자체 개발 전투기 비용의 5분의 1을 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is said to be behind on its payment. 인도네시아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지불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it remains unclear.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사우스 코리아가 확실히 이제 받아내야 되는 그 promised contribution, 어떤 약속된 분담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Not every export deal is a good one. 모든 그 엑스포트 딜이 수출 거래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건가 봐요. 이게 자주포인가 봐요. 이분 누구? 에휴, 군인. 자, 이렇게 저희 무기를 세계에서 아주 선호하는 그런 무기 상이 저희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는 끝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술이
뭐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 스스로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저희를 지켜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또 남들도 이렇게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국방 어렸을 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자주국방이 좀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좀 기분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좀 이렇게 내용 자체가 친숙하고 읽는데 어려운 게 없어서 읽는 좀 즐거움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